예, 안녕하세요. 기업 IT 프레임워크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이제 어제 첫 번째 시간에 그 전체 그림을 보여준 것 중에서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것만 오늘 주제가 됩니다. 요거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뭔지는 일단 설명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프로그래밍이 뭐냐? 그러면 주어진 과제를 단위 작업으로 분리해서 시간의 순으로 배열하는 것. 이걸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 고유의 정의고요.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뭐냐? 컴퓨터가 수행할 과제를 단위 작업으로 분리해서 시간의 순으로 배열해서 데이터의 입출력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단위 작업 분리하는 거. 그죠? 그 시간의 순으로 배치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어떤 데이터를 넣다 뺐다 할 거냐. 뭐 그거죠. 그게 프로그램이 다예요. 코딩은 뭐냐면요.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특정 언어로 옮기는 것을 코딩이라고 해요. 자, 이제 대출 때 배웠으니까 좀 이미 아시는 거라고 보고요.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뭐냐? 그럼 굉장히 중요한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대규모 프로그램. 대규모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소스도 크고 개발자도 많고 개발 기간이 긴 걸 말하죠. 그러니까 대규모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요즘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다 크죠. 한마디로 뭐 스마트폰에 있는 프로그램도 뭐 80메가씩 되니까 뭐 말 다 했죠, 그죠? 어쨌든 그런 대규모 프로그램 개발할 때 하다 보면 이런 대규모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함수의 종류가 많고요. 더 중요한 거는 계속 데이터가 증가하고 함수는 계속 수정과 그 추가 개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이런 환경에서 소프트웨어의 개발, 운영, 기능 병행이 가능하도록 제작하는 거다. 그러니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이런 거예요. 그 데이터도 자꾸 바뀌고 수행에 대한 함수도 바뀌고 계속 바뀌는 거예요. 바뀔 때 이거를 그것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다. 뭐 다른 말로 보면 이걸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면 내가 프로그램을 짤 때 다른 사람 소스를 참고할 필요가 없고요. 내가 뭘 만들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이 요 말이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뭐 클래스를 썼다? 클래스를 썼다고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라고 하지 않죠. 이런 특징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특징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클래스라는 개념이에요. 이해하셨죠? 클래스가 어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IT 프레임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가 뭐냐? 클래스가 뭐냐면요. 보세요. 클래스는 연관된 데이터.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면서 같이 처리하는 데이터라고 그랬죠. 그 연관된 데이터와 함수를 하나로 묶어서 자동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 학생들은 그런 말도 해요. 아, 이거 왜 묶냐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래요. 묶어보니까 좋아서 묶어서 쓰는 거야. 뭐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보세요. 우리가 프로그램 딸 때 보면 정수형 샐러리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인트 A 뭐 이렇게 선언하기도 하고 그럴 때 보면 클래스는 어떻게 선언하죠? 그럼 북형을 가지는 북이라는 변수.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인트와 북이 매칭되고요. 샐러리와 북이 매칭되죠? 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보세요. 그 일반 업무용 프로그램을 짤 때는요. 보통 기본 자료형, 우리가 이걸 기본 자료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걸 인트, 뭐, 불, 뭐, 그 다음에 뭐, 캐릭터 이런 거는 기본 자료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기본 자료형을 써도 되지만, 기본 자료형을 쓰면 프로그램이 너무 복잡해져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학생들 성적 처리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그 1000명을 하려고 하면 그거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선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 4명,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학생 1000명, 그걸 다 변수를 선언해야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학생이라는 클래스를 묶어서 한 학생 안에 국어, 영어, 수학, 사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묶어서 하면 배로 선언하면 금방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냐면, 자, 보세요. 객지형 프로그램의 핵심, 더구나 우리 기업 IT 프레임워크의 핵심이 뭐냐면 클래스하고 객체인데요. 클래스는 우리 회사에서 업무 처리를 할 때 쓰는 각종 그 데이터를 갖다가 유상 관련 있는 걸 묶어놓는 거예요. 묶어놓으면 프로그램 짜기가 영편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묶을 건데요? 라는 게 키예요. 그거를 잘 묶어야 돼요. 그 묶는 방법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클래스라는 개념과 객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새로운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건 되게 별건 아닌데 가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클래스라는 것은요. 사용자가 자료형을 선언하는 거예요. 북이라는 자료형을 선언하고 있잖아요. 이 북이라는 자료형을 가지는 북이라는 변수, 이게 뭐예요? 객체예요. 북은 뭐예요? 클래스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라고 하고요. 사용자 정의 자료형 같은 북을 선언하는 방법은 클래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뭐 이해하셨을 거죠. 뭐 그 전에 제가 올린 다른 동영상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바라고요. 어쨌든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일단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 기업의 IT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클래스인데, 클래스는 뭐야? 연관되어 있는 그 데이터 함수를 묶는 거야. 그거를 잘 묶기만 하면 기업 IT 프레임워크를 할 때 되게 좋은 거지. 개념이 좀 쓰시죠?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클래스와 객체 개념은 확실히 잡으셨다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뭐 객체적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원칙이 있다고 막 책에 막 구글절절 나와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보면요. 클래스하고 객체를 쓴다. 그거 우리가 추상화한다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하고 객체 안에 보면 이제 데이터도 있고 함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프라이빗으로 하고 함수는 퍼블릭으로 한다. 그리고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악세스한다. 하자. 뭐 대충 그 정도가 캡슐화라고 보시면 돼요. 캡슐화도 가보면 구구절절 내용도 많지만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상속이 있어요. 상속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클래스를 만들어요. 그럼 자 볼까요? 여러분 이제 프로그램 짜게 되면 만약에 입력 화면을 만들었어요. 그럼 입력 화면이 이렇게 있죠. 그럼 거기 있는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집어넣는 함수 그걸 묶어서 한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화면이 100개면 어떻게 되죠? 클래스가 100개가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일단 이게 됐죠? 그럼 보세요. 그렇게 치면 클래스가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죠? 관리하기가 거지 같잖아요. 그런데 만약 거기다 또 만약에 화면에 만약에 회사 로고가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클래스 100개가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관리하기가 거지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공통되는 속성들은 하나로만 한 번만 정리하고 나머지를 물려받으면 되겠다. 라는 이제 어떤 기법을 하나 만든 거죠. 그걸 우리는 상속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상속은 근데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속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중에 이제 만약에 클래스 형성하게 되면 이 맨 밑에 있는 건 위에 거를 다 물려받아서 형성하니까 굉장히 커지는 문제가 있고요. 중요한 건 이 상속에 있는 트리가 만약에 변경이 되면은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속은 그 개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속은 뭐예요? 공통적인 걸 정리하게 쓴 건데 이게 만약에 변경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상속은 할 때 항상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 다양성은 뭐예요? 다양성은 별거 아니죠. 위에도 상속을 하다 보면 위에도 프린트라는 함수가 있고 밑에도 프린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럼 이름은 같은데 어떻게 돼요? 위에 있는 함수의 프린트는 이렇게 찍고 밑에 있는 함수 상속받은 거는 재정했으니까 여기서 찍으면 또 뭐 다르게 찍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름은 같은데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 그래서 다양성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IT 프레임워크를 만들려고 하면, 이제 IT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짜려면 그 객지형 프로그램이 되는 건데, 왜냐하면 다 크니까. 이 객지형 프로그램이 가지는 네 가지 특성이 뭐냐면, 결국 클래스 객체, 캡슐화, 상속, 다양한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별거 없죠. 요거 갖고, 요 네 개 갖고, 요 네 개를 갖고서는 우리가 앞으로 마법을 부리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IT 프레임워크를 짜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기법이 객지형 프레임워크이고요. 그 객지형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객지형 프로그래밍의 네 가지 핵심적인 기술이 뭐냐면 요 네 가지, 별거 아니죠. 요 네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네 가지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클래스를 묶는 거. 데이터는 프라이빗하고 퍼블릭을, 함수는 퍼블릭을 해서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악세사하게 하자. 그다음에 상속, 클래스를 정리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레포트 같은 거 되게 많을 때, 한 레포트 있는 거는 한 클래스가 되죠. 그게 1000개가 있어. 그럼 그 1000개를 만들어도 되지만, 그것도 상속을 하면 사람이 보기가 편하죠. 뭐, 다형성. 이해하셨죠? 요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하고 추상 클래스가 있어요. 상속을 하다 보면 이제 상속이 쫙 내려가잖아요. 그럼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보통 추상 클래스라고 보통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중요한데, 자, 보세요. 상속이 중복성을 제거해서 많은 편리함을 주었지만,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그 클래스나 객체가 어떤 걸 상속받았는지보다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있다. 예를 들면 쭉 상속을 했는데 상속 트리에 요쪽에 있는 요 클래스가 있는데 요 클래스는 어떤 기능들을 같이 공유한다 이거죠. 근데 그 기능들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할 때는 그걸 인터페이스라는 걸 이용해서 묶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가서 나중에 제가 실제 프로그램에서요 한번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상속이 쭉 있으면 상속에서 중간에 있는 것들을 추상 클래스라고 보통 이름하고요. 왜냐하면 걔들은 일반적으로 객체를 만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추상적인 것들에서 밑에 거를 조정하는 역할만 하니까 추상 클래스라고 하고, 인터페이스는 클래스들이 공통적으로 해야 할 일들 바뀌는 거죠. 그럴 일이 있으면 그런 것을 묶어주기 위해서 쓴 기법이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건 나중에 좀 이따가 샘플 나올 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보세요. 객지형 프로그래밍은 오늘날 프로그래밍 개발에서 반드시 적용하는 거죠. 이거 적용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기업 IT 프레임을 개발한 다음에 업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객지형 프로그래밍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IT 프레임워크에서 뭐를 해야 돼요? 클래스를 만들고 그거 갖고서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데이터가 막 많을 때 데이터하고 함수를 갖다가 묶어서 하나의 자료형으로 선언해 버리면 좀 프로그램 짜기 쉽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거죠. 어떤 애들이 학생들이 물어봐요. 교수님, 나는 ABCD 클래스 선언했는데 클래스 안에 보면 ABCD라는 데이터가 있었다 이거죠. 근데 저쪽 사람은 AB만 필요해. CD는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 이분은 CD를 별도의 클래스 선언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선언해도 되고요. 보통 저 같으면 선언하지 않고 그냥 이걸 ABCD를 그냥 쓰죠 뭐. 그리고서 넘어온 CD 데이터는 무시하면 되잖아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어쨌든 그래서 그 클래스 개념은 중요한 클래스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건 자료형의 개념이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클래스가 뭐냐? 우리 회사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자료형, 인사 타입, 그죠? 인사 타입, 뭐 패키지 타입 이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 이름을 붙이는 거죠. 클래스를 이용해서 변수를 선언하면 그 변수는 객체.
클래스가 많아져서 공통 부분을 포함한 전체 관리가 필요하면 상속. 그리고 상속 환경에서 어떤 기능, 공통 함수를 기준으로 클래스를 별도로 묶어주는 그런 개념을 인터페이스. 그럼 이런 경우가 발생하죠. 예를 들면 뭐 은행 같은 데서 보면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입력, 입금하는 뭐 잔고 데이터가 있고요. 입금, 출금, 뭐 이자율 계산하는 게 있다고 쳐봐요. 그래서 그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 클래스 만들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 출금하는 사람마다 하나씩 객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만약 국민은행이면 뭐 한 1억 명쯤 안 되려나요? 되겠죠. 그러면 이거 1억 개를 갖다가 이 클래스를 갖고 1억 개의 변수를 생성하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이자율 계산하는 함수는 어떻게 돼요?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1억 개가 생기죠.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클래스의 공통 함수 기능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뭐 에스펙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나 뭐 딴 거, 아니면 스프링에서 보면 그거를 관리해주는 기능이 따로 있어요. 그런 걸 이용해서 쓰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 어제 설명한 거에 의해서 오늘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 객체형 프로그램이 뭐냐에 대한 것들만 오늘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클래스가 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클래스 이해했죠? 클래스 객체 어려운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회사의 업무 프로그램은 우리 회사에서 정의한 데이터 타입과 변수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 회사에서 만든 우리 회사 업무용 프로그램을 위한 데이터 타입을 선언하려면 뭘로 선언해요? 클래스를 이용해서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한 게 앞에서 본 북이라는 클래스고요. 거기에 따른 변수는 또 우리가 그때 지문 선언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해하셨죠?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객시장 기업 IT 프레임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클래스라는 콘셉트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나씩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